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예. 고영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600원에요. 10%요. 네, 고영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이거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하고 좀 돼서 수익이 났는데 네.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았더니 내리 좀 빠지네요. 아, 매도 타이밍을 또 놓치신 것 같은데 네, 매수가까지 다시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영 매수가 16,600원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동안 좀 추세가 약간 내려와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지지가 좀 발생을 하고 이제 추세는 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개인적으로 회사 내용을 보면 지금 뇌수술 관련돼서 미국의 첫 수출기를 열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의 부각도가 좀 아쉽기는 해요. 다만 재료 자체가 워낙 좋은 기업이라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의 저항에 대한 가격대는 16,000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16,0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거래량이 지금 없이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같이 수반이 돼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18,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은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그 보유 비중 그 자체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16,000원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는 추가 상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대형 병원에 이제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이걸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또 고영은 반도체 관련돼서도 또 가지고 있는 섹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6,000원 돌파를 한번 지켜보자. 지금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그 비중 그대로 한번 기다려보시고 16,000원 돌파한 이후에는 매수가에서 이제 수익권이 났을 때 가격을 일단 지정을 차라리 목표가를 좀 해드릴게요. 예. 17,000원 부근에서 5% 정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18,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기가 또 2차 저항이라서 아마 이 가격대 18,500원 이후부터는 저는 추가 탄력 가능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추세 자체가 16,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돌아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7,000원에 일단 안전하게 5% 정도는 좀 챙겨두시고 남은 물량은 18,5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수매는 하지 말고요. 네,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오늘로써 좀 주가 하방에 대한 지지는 생긴 거라고는 보이지만 16,000원 돌파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16,000원 돌파 나왔을 때 뭐 시청자님이 나는 비중을 5% 정도 더 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도 이게 당장 16,000원 돌파가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보유 비중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수익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18,000원까지는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또 홀딩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풍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만 원에 20%요. 19만 원에 20%요. 예.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예, 목표가하고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랑 매도 시점이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목표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30만 원 이제에서 이제 제가 그 중립으로 이제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이제 그런데 오늘 좀 반등세가 좀 살짝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조보다 좀 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그 중국 H20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수혜를 받는 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납품을 하고는 있지만은 어차피 이 회사들은 이제 그 8단이랑 12단이 주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진이 크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의 영향은 조금 더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오늘 JP모건에서도 마이크론과 관련된 뭐 공급광 이슈도 나왔었고, 오늘 저희 이제 손명섭 외널 같은 경우도 내년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도 그 루빈 쪽에 지연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하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HBM4를 가장 먼저 선점하면서 이제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JP모건이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냐 이제 모건스탠리처럼 한 35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충분히 좀 둬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하반기 6월달에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반도체를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추후에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35만 원까지는 무난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멘텀이 또 충분하기 때문에 35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풍산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8천 원에 네. 20% 갖고 있습니다. 14만 8천 원에 20%요. 예, 예. 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게 제가 오늘 오전 10시쯤에 이게 매수를 했는데 네. 이게 그 정고점을 왠지 뚫을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그 거래 대금이 좀 실리는 모습이 보여서 구매를 네. 일단 매수를 했는데, 이게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더 갈지 그게 궁금해서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은 오늘 목표가가 좀 상향하는 리포트가 유진투자증권에서 15만 8천 원으로 목표가 굉장히 상향을 해서 이게 나왔는데, 그게 영향을 좀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예, 예. 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수주에 대한 물량이 뭐 K2 전차라던가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네. 저는 방산 관련돼서 좀 이제 다들 의견이 좀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는 여전히 좀 생각을 하는 게, 미국에서도 최근에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걸 뺀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세 관련돼서 어쨌든 방산을 좀 무풍지대로 보다 보니 뭐 유럽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중동에 대한 수주 모멘텀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너무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어요. 17% 정도. 네네. 그래서 또 매수가도 어느 정도 높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 지금 만약에 추가 탄력이 내일은 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내일 만약에 추가 탄력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반드시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절반 정도는 지금 이제 목표가가 15만 8천 원으로 나왔는데, 이 이상에 대해서 지금 수급 자체가 오늘 좀 강하게 붙어줬고 어느 정도 좀 메이저 수급도 들어온 걸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7만 원, 8만 원까지도 사실 풍산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항상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가는 종목이 가기도 하지만 워낙 변동성도 있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비중에서 내일 탄력이 나오면 반드시 수익을 챙겨주시고요.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탄력이 나올 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계속 수익을 챙기면서 보자. 너무 계속해서 욕심을 한 번에 갖고 내가 이거 비중 다 한 번에 크게 수익 내야지 보다는 수익 날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서 챙겨가시면서 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동발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또 절반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수고 많습니다. 로보티즈고, 예. 네. 로보티즈고 85,000원에 30%예. 85,000원에 30%요. 네네네.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예, 예. 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이 예, 종목 그래서 어떤 전화를 전략이, 드렸습니다. 예. 네,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이하진 과장님, 예. 네, 이화진 과장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오늘 뭐 오픈 AI 그 공급 판단 얘기 나온 거 사실 크긴 합니다. 뭐 오픈 AI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AI 모델을 통해서 이제 로봇 시장까지 진출하려는 목표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중국 쪽 이제 회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좀 그런 모델들을 조금 준비 중에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게 6월 초죠. 6월 초에 로보티즈, 그 로보이츠 이제 두 회사로 쪼개졌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나미셀, 이제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로보티즈고 로보이츠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약속은 지켰습니다. 5년 내에 상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복 상장과 관련된 이슈를 시장에서 아예 묻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로보티즈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올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픈 AI 쪽에 그 AI 워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올해 한 100대 정도 공급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대략 한 200대 정도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올해 시장 예상치가 지금 440억의 영업이익 2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산된 게 오늘 오픈AI 얘기 나와서 추산된 게 아니라서 제가 할 때 실적에 대한 상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테마로 주가가 반등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실적 베이스가 좀 감안해서 하는 거고 이게 올해 초에도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일본 회사와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미국 회사와도 이제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이제 판매하는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실적 베이스가 좀 시장이 좀 반영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게 이제 그런데 해봤자 아직 1,000억도 안 되는 매출 1,000억도 안 나오는 회사가 벌써 시총이 뭐 1조 이상이 넘었냐? 그럼 두산 로보티스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그냥 로보티즈 입장에서는 결국 LG에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그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그 모멘텀에 좀 집중하는 게 좀 맞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계속 보유하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22,500원에 10%인데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장대 양봉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꼭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지은 대표님께 1차, 2차 목표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지은 대표님께 1차, 2차 목표가까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1차, 2차 목표가 제일 궁금해하셨으니까요. 시청자님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탄력이 나와서 축하드리고요. 일단 오늘 좀 시원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미국 쪽에 뭐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관련된 그 치료제가 좀 임상 3상 결과가 좋았는데 이 비슷한 물질을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재평가에 대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와줬는데 일단 저항을 오늘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2,000원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 부근인 22,000원이 다시 한번 좀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난번에 보면 작년 6월, 7월, 올해 11월
작년 11월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서 추가 시세가 나오질 못하고 주가가 좀 거꾸러졌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번에도 이 가격대를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22,000원 돌파가 나왔을 때 어떤 에이프릴 바이오 또는 바이오 섹터에 훈풍이 불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22,000원에 대한 상승 탄력이 나왔을 때는 10%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22,000원 가격대가 왔는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왜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거래량도 좀 없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22,000원 부근에서 지금 오래 기다리셨고 너무 지루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5% 정도는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남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 만약에 좀 강하게 나온다. 만약에 탄력이 바이오와 애플 바이오가 개별 이슈가 있어서 탄력이 나온 거면 목표가를 25,000원까지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2,000원에서 일단 절반은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네네.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 22,000원 돌파를 하면 추가적으로 저는 25,000원까지는 다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오늘 탄력 나온 거 보면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제약바이오,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좀 올라줬잖아요. 그래서 네네. 하반기 때 기술 이전에 대해서 K바이오가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그 소식이 네. 나왔을 때 같이 움직였으니까 한번 네. 기대를 해보시고 탄력 나왔을 때 매도를 하셔서 꼭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2,000원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5,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조선 에너빌리티요. 네, 25,000원에 15%예요. 25,000원에 15%요. 네네.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근데요, 팔을래도 무서워서 못 팔고. 네. 팔으면 더 오를 거가 못 팔고. 아, 또 팔고 또 살 수 있을까도 걱정이고 그래서 못 팔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네, 이 언제쯤 종목,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몰라서요. 언제 팔아야 될지, 어디까지 올라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이화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이화진 과장님 목표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고민을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고민이 돼요. 네. 언제 팔아야 되나. 또 팔고 못 살까 봐도 걱정이 아니, 되고요. 그냥 팔지도 못 마시- 살까도 걱정이 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팔지도 마시고 저도 네. 방송에서 조방은 원은 안 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조방은 조선방사는 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이제 화면에 띄운 게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이게 3년간 거의 한 10배가 주가가 갔죠. 10배가 주가가 네. 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이 베이스가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10배가 갔죠.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제 체코 원전 이제 두코반이 이제 체결하면서 대략 한 4조 정도 수주 물량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아직까지는 그런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만큼 걔네가 로열티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일단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의 원전 수주를 따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기서 그냥 터빈만 팔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터빈에 대한 수주 물량이 계속 이제 쌓이게 될 거죠. 오늘 또 태국 쪽도 이제 미국과 그 관세 이후에 이제 SMR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사실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BHI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그런 수주들을 하나 둘씩 쌓아가면서 실적들은 2030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한대로처럼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 차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대로텐과 다를 뿐이지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본격적으로 SMR 원전 그리고 대형 원전 또 며칠 전에 나왔던 그 해체 작업과 관련된 밸류체인까지 그러면 세 개의 관련된 수주들을 하나 둘씩 쌓아가면서 실적이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조정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4배까지 올라갔으면은 한 번쯤은 이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공인인증서 삭제하시고 3년 뒤에 주가를 그냥 한번 확인하시는 게 그게 굉장히 또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3년 뒤에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이게 203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고요. 두코바니 같은 경우는 그 2035년에 상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10년 뒤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그 5년 사이에는 계속 꾸준하게 항상 그냥 신문만 보세요. 이번에 또 원전이 또 수주 받았네. 두산 에너리비티 그냥 잘 가고 있겠구나. 그 정도로만 하기만 하시지 계속 보고 있으시면은 팔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는 않거든요. 원전 네. 산업은 단순하게 이게 테마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원전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주목하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과장님 이거 좀 더 살까요? 더 살까요? 네. 비중이 15%네요. 네. 다른 원전 안 들고 계세요? 뭐 안 BHI. 들고 있어요. 그냥 원전 이거 하나만 들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너무 네.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네. 6만 원 밑에 오게 되면 네. 5만 5천 원이나 6만 원 사이 오면 그때 좀 비중 늘려도 좀 괜찮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네. 빠지면. 네, 만약에 빠지면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체코 수주 관련해서 모멘텀이 또 충분하기 때문에 3년은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 고민 생기시면 또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제일 일렉트릭 가지고 있고요. 네. 매수가는 11,47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2월 말경에 들어갔는데 네. 계속 제가 매수하고 계속 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네.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종목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거의 매수가까지 다 올라왔네요. 네, 네. 네, 일단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지금 최근에 시세가 좀 좋았는데 제일 일렉트릭은 유일하게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이튼에 아크 차단기 관련돼서 어쨌든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국 쪽의 고객사를 갖고 있고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확장성은 미국, 유럽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갖고 있는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더 시장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일렉트릭은 참 다른 기업 대비해서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회사인데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전력기기 종목들 움직일 때 같이 좀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들이 12,500원대 가격만 오면은 항상 좀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비중 20%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2,500원의 가격대가 오면 전량을 정리하시지는 마시고요. 절반 또는 5%라도 반드시 비중을 1차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제일일렉트릭을 전력기기 안에서 탑픽으로 보고 보유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이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좀 더 끌고 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답답했던 구간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는 절반 정도는 12,5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남은 물량은 이 가격대 돌파를 하면 저는 14,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상방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력에 대한 호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메타에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절반은 정리해 주시고 절반은 추가 탄력 한번 13,000원, 4,000원까지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000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14,000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